반갑습니다. 고등수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수학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의 개념과 계산 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보면 다항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정식과 부등식, 집합과 명제, 함수, 그리고 이 함수 속에서는 다항함수,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열과 급수, 그리고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행렬 등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다항식. 1장에서는 다항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항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다항식.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항들로 나타내어지는데요. 이때 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또는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식을 우리가 항이라고 합니다. 문자 또는 수들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항들이 합으로 이루어지는 식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고요.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같은 항들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가 큰 것부터 나열해서 나가는 거고요.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올라가는 형태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1번에서 보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번 같은 경우 오름차순을 구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y 플러스 y의 제곱이 된다고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주어진 식에 의해서 y의 제곱 플러스 5y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4차식이 제일 큰 값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상수항부터 마이너스 3x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의 4승. 내림차순으로 한다라고 하면 x의 4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형태들은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주로 어떤 형태로 이용하느냐면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들이 섞여 있죠. 그러면 주로 어떤 순으로 나타내느냐면 알파벳 순서로 우리가 주로 나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에서도 조금 배웠는데요. 다항식은 우리가 항이 여러 개로 합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인데요. 다항식의 덧셈이라고 하는 성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각각 성립합니다. 말 그대로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AB라고 하는 ABC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항식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두 개를 더한 거나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갈로 형태를 바꾸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동원인과 역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A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항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더해도 자기 자신으로 나타내시는 경우를 우리가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덧셈의 항동원은 0이 되고요. 역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의 A라고 하는 다항식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더니 앞에서 계산했던 덧셈에 대한 항동원의 값이 나타내어지는 경우 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 대해서 다항식에 대해서는 덧셈에 대해서도 성립하고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항동원 요건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다음 식을 계산하라. 그럼 우리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다항식을 계산을 할 때는 앞에서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동류항끼리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식 같은 경우 동류항끼리 묶는다고요. 5x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그리고 자, 1차식 하나 있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1 플러스 5라는 식으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자 각각의 우리가 정리해 주니까 4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주어진 식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까지 정리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처음이니까 천천히 계산을 하자고요. 마이너스 부호를 바꾸면 우리가 분명히 안에 것까지 같이 바뀌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5y의 제곱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동류한끼리 이렇게 묶지 않고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x의 제곱끼리 더하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3x의 제곱이 되고요. 자, 동류항이 역시 xy가 동류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3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플러스 2xy 그리고 자, y의 제곱은 이렇게 동류항이죠. 마이너스 6y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의 개념들을 그대로 우리가 다항식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 3번은 자, 덧셈에 대해서 그러니까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자고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자,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7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죠. 자, 동류한끼리 정리하면 되니까 x의 3승 여기 있죠. 그러면 7과 3이니까 10x의 3승 그리고 자, x 제곱항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리고 x항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상쇄되어 버리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4가 있으니까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봅시다. 자, a-b라고 하는 것은 자,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자, 7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이 역시 정리하면 3x의 3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7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동류한끼리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4x의 3승 그리고 2차식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3x의 제곱 다음에 자 1차식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4x 상수항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5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 되는 경우 똑같이 a 플러스 b를 하자고요. 그러면 자 a 값에서 b를 더하면 동류한끼리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쵸? 플러스 7y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a 빼기 b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똑같은 테크닉으로 자 a에서 b를 빼자고요. 그러면 여기 부호가 다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또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부호 바뀌니까 플러스 6xy 그리고 부호 바뀌니까 플러스 3y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 기본적인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덧셈에 대해서 성립했으니까 이제 곱셈에 대한 성질을 보면요.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B, ABC들이 전부 다 어떤 성질이냐면 자,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으로 제시되어져 있을 때 자,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자,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자, 덧셈에 대해서도 다 성립했으니까 이렇게 분배법칙이 적용을 해서 AB 플러스 AC가 된다고요. 또는 자, A 플러스 B에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식에 대해서 자, C라고 이렇게 걸자고요. 그러면 역시 분배법칙이 이렇게 적용해서 AC 플러스 BC라고 하는 형태로 성립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항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곱셈에 대한 항동원은 자, 어떤 다항식의 1을 우리가 곱하죠. 어떤 수로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항동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 곱셈에 대한 항동원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이라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하고 가자고요. 자,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라는 말이죠. 분명히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을 싹 다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 싹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래서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을 나중에 우리가 다 기억을 해서 자, 거꾸로 이렇게 가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곱셈 공식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은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오죠. 자, 그러면 어디가 바뀌느냐면 여기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죠. 자, 분배 법칙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이 되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버리죠. 이렇게 전개를 다 해주면. 교환 법칙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상쇄되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싹 다 적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자, X의 제곱 나오고요. AX 플러스 BX 그러면 X에 대해서 묶어준다고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곱하기 AB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요. 역시 분배 법칙 적용해주면 ACX의 제곱이죠. X랑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AD 나옵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BC가 나오죠. 그래서 묶어서 X 그리고 상수항 BD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A 플러스 B 더하기 C죠. A 플러스 B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고요.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C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 다 했고요. B에 대해서 이제 전개하자고요. 자, AB 플러스 B제곱 더하기 BC. 자, 다음은 C에 대해서 전개합시다. CA 플러스 CB 플러스 C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자, AB 이렇게 두 개 나오고요. AC 이렇게 두 개 나오고요. 자, BC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요. 그래서 두 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외워서 정리해주면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자, 다음 7번, 8번 똑같거든요. 자, A 플러스 B의 3승이라고요. 그러면 이 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랑 같죠. 그리고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싹 다 앞에서 이제 덧셈과 곱셈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2A 제곱 B 플러스 AB의 제곱. 여기 요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 플러스 B에 대해서 전개를 차례대로 하자고요. A 제곱 B 플러스 2AB의 제곱 더하기 B의 3승이라고요. 그러니까 A의 3승 플러스 요거 두 개 똑같죠. 3A의 제곱의 B 플러스 이렇게 두 개 똑같죠. 자,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3승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 여기가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느냐면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3승은 A 3승 플러스 3A 제곱의 B 플러스 3A B의 제곱 플러스 B의 3승이라고 외웁니다. A 마이너스 B의 3승은 A 3승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역시 똑같이 전개하면
자, A 제곱,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요 부호에 따라갑니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 곱셈 공식 10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나중에 인수분해 공식에서는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10가지를 꼭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나가면 다항식을 이제 전개를 하든지 또는 인수분해를 하든지에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 4번에서는 이제 전개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5가 되죠. 그냥 전개하자고요. 이렇게 전개, 이렇게 전개, 이렇게 전개합니다. 2x의 3승 플러스 10x의 제곱 됐죠. 두 번째 거 전개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15x, 다음 세 번째 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된다고요. 그래서 동류한끼리 정리하면 2x 3승 플러스 13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형태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산하면 14죠. 네, 14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2번도 마찬가지죠.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y입니다. 자, 기본적인 공식이 없으니까 그냥 전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y,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자, 플러스 3xy, 이렇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6y의 제곱, 자,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가 되죠. 그래서 동류한끼리 전개해주면 x제곱에 여기 정리하면 플러스 주어진 관계식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따라서 정리하니까 자, xy 마이너스 6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y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3번 자, 그대로 전개할까요? 이제 a의 4승 마이너스 2a 3승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첫 번째 거 이렇게 전개하면요. 자, 그 다음에 4에 대해서 전개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자, 3번을 풀어주면요. a의 4승 마이너스 2a 3승 플러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라는 식으로 전개가 된다고요. 자, 4번 똑같이 전개합시다. 이렇게 전개를 쭉 하자고요. 이렇게 전개하니까 자, 주어진 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x죠. 자, 그 다음 y, 2y 가지고 전개해주면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6y 됐죠.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6이라는 식으로 나온다고요.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리합시다.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y xy 플러스 2xy가 되니까 플러스 xy 다음에 마이너스 2y의 제곱 내림차순으로 하자고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5x y에 대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5번은 이제 앞에서 공식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앞에서 했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에다가 그대로 넣자고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하면 c의 제곱이죠. 자, 플러스 2에 이렇게 두 개 곱한다고요. ab. 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bc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c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개하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라는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앞에서 자, 어떤 공식을 하나 배웠느냐면
자, x 플러스 y의 자, 3승이죠. 그러면 이 식은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의 y 플러스 3x의 y의 제곱 플러스 y의 3승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자, x 플러스 2의 3승이죠. 그러면 요거 세제곱 한다고요. x 세제곱 플러스 3에 자, 앞에 거는 제곱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3에다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제곱 됐죠? 플러스 뒤에 거 세제곱.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자, 12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문제 4번에서는 이제 전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든지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개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5번은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문제만 모아놓고 있습니다.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자, 또 자, a 플러스 b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은 a의 3승 플러스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b의 3승.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면 a의 3승 그리고 요 앞에 보호를 따라갑니다. 플러스 b의 3승이라고 배웠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배웠다고요. 자, 그러니까 자, 1번 같은 경우 자, 전개 2x-y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a가 2x고요. b가 마이너스 y고요. c가 3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은 2x 플러스 이렇게까지 나중에 쓸 필요는 없는데요. 자, 3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자, 플러스 2배에 요거 2개 곱한다고요. 마이너스 2xy. 자, 다음 이렇게 2개 곱하거든요. 마이너스 3y. 이렇게 2개 곱하거든요. 플러스 6x가 됩니다. 그래서 전개해주면 4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6y 그리고 플러스 12x라고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y 플러스 9라는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네, 다음 2번. 네, 2a-3의 3승이죠. 테크닉 똑같습니다. a 대신에 2a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 공식이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자 3에 앞에 거 제곱하고요. 뒤에 거 곱하고요. 플러스 3에다가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제곱해서 곱하고요. 그리고 또 뒤에 거 세제곱해서 곱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8a 3승 마이너스 됐죠. 요거 4구 36의 a의 제곱 됐죠. 자, 9대죠. 그리고 6대죠. 그러면 플러스 54의 a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 식으로 2번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은 자, 주어진 식에서 보면 자, a 플러스 b 자, a 플러스 b죠. 자, a 제곱 마이너스 2개 곱했고 2개 제곱하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3번은 정리하면 x 3승 플러스 2의 3승이 되니까 8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볍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요. 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죠. 그리고 앞에 거 제곱 2개 곱해서 부호죠. 3xy 플러스 뒤에 거 제곱했죠. 그럼 앞에서 뭐라 했느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y의 세제곱이죠. 27y의 3승.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하면 전개하는데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거든요. 그러면 다항식을 우리가 A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다항식을 0이 아닌 B로 나누었을 때 자, 목을 Q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우리는 A라고 하는 것을 자,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머지죠. 나머지는 이 주어진 B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나누죠. 나누는 것보다는 차수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낮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만약에 B라고 하는 것을 자, 1차식으로 나누면 이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B라고 하는 것이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2차식으로 나누자고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나머지는 1차식 이하의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6번에서는 자, 1번에 이제 다항식이 주어졌고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목과 나머지를 구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고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x를 곱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죠. 두 식을 빼면 2x 제곱 없어지고 4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 대해서 플러스 2를 해주면 4x 플러스 4가 되죠. 두 식을 또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2죠. 2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요 값으로 나누는데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요 값을 자, 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값을 나머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주어진 식을 우리가 목과 나머지로 이런 꼴로 나타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2라는 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형태로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보면 우변과 좌변의 향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2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것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고요. 그러면 x의 제곱이죠.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두 식을 빼면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면 되죠. 플러스 8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자,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 되죠. 자,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입니다. 두 식을 빼면 마이너스 8이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식도 여기 있는 요 값이 목이 되고요. 그리고 요 값을 나머지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다 보면 나누어지는 요 값보다는 나머지는 항상 차수가 작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죠. 자, 2번 역시 우리가 표기하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것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죠. 그럼 목이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에 자, 합과 곱과 나누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자, 문제 6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어떻습니까? 계산하기가 참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방법으로 자, 개수만을 가지고 사용하여 자,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자, 3x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하는 형태의 식을 자,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찾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3x의 제곱, 그쪽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3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이렇게 빼서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했었다고요. 자, 그랬더니 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목과 그리고 여기 20이라고 하는 나머지를 찾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일일이 나누어서 정리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 상수 개수만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개수, 마이너스 3이라는 개수, 2 그리고 4 이렇게 개수만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보이기가 좀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 자, 그래서 자, 조립제법을 하는데 1차식에서 이 꼴 제로인 지점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x가 2가 되죠. 그래서 상수 개수를 2라고 하는 개수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이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3, 두 개 곱해서 6이죠. 자, 두 식을 그냥 더 한다고요. 그랬더니 3이죠. 다시 2랑 곱합니다. 6입니다. 자, 그리고 두 식을 다시, 여기가 자, 플러스였습니다. 여기가 플러스였는데요. 자, 보이기가 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8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두 식을 곱해서 16이죠. 자, 더하면 20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뭐라고 하느냐면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식은 자, 3차식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뭐로 나누느냐면 1차식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누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개수를 3차식이니까 2차식부터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 목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 나머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계산식이 훨씬 간단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을 보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이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방법에 자,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는 x-2였기 때문에 x 이꼴 2라는 식을 이용했었죠. 그러면 만약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형태로 나눈다 하더라도 조립제법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느냐면 x 플러스 a분의 b가 되죠. 우리가 이꼴 제로인 지점을 찾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개수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풀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목과 나머지를 구하자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문제 6번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누어서 풀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간단하면요. 3차식은 1이죠. 2차식 3입니다. 근데 1차식이 없으면 비워놓지 말고요. 0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7. 그래야 3차식부터 2차식, 1차식 상수합. 자, 뭐로 나누냐면 여기에 x-a가 기본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꼴 제로가 되는 x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1 그대로 내려오고 두식을 곱해서 마이너스 1, 두식 더하면 2, 두식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부분을 나머지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래서 자,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2차식이 나오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2번은 2에 1에 3에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여기는 이꼴 제로가 되는 지점이니까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2 내려오고요. 두식 곱하면 2 되고 더하면 3, 두식 곱하면 3, 더하면 6, 곱하면 6, 두식 더하면 4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뭐가 되느냐면 자, 나머지가 되고 이 부분이 목이 돼 버린다고요. 자, 따라서 나머지는 4가 되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3차식을 나누었으니까 2차식이 되죠.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4번 더 해봅시다. 4차식, 3차식 없죠? 그러면 0. 2차식, 1차식 상수함. 그리고 우리는 이 식이 이꼴 제로가 되는 x를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2면 되죠. 내려오면 1,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두식 더하면 마이너스 2, 두식 곱하면 4,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4, 두식 더하면 마이너스 3, 두식 곱하면 6, 두 값 더하면 7.
됐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 역시 이 부분이 나머지고요. 이 부분이 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와 목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7이 되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형태로 목과 나머지로 우리가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해진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